자, 지적 공부의 복구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지적 공부의 복구는 뭐냐 봅시다. 지적 공부의 복구가 있는데, 여러분, 지적 공부의 복구는 여러분, 지적 소관청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습니다. 지적 소고에 보관된 지적 공부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뭡니까? 옛날에 내가 발급받은 지적 공부 등본이라든지 토지동 정리 결의서라든지 지적 공부 등본이라든지 복제된 지적 파일 있지요.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진 지적 공부를 다시 복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 복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이 복구합니다. 자, 복구할 때 좀 주의할 것은요. 승인 가는 게 필요 없어요. 소관청이 하니까 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다 X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복구 자료 있지요. 복구 자료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 표시의 자료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 복구 자료인데, 자, 토지 표시의 자료 보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있죠. 이게 다 토지 표시의 자료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있죠. 그 4번에 보면 부동산 등기부하고 7번에 보면 법원의 판결문 있지요. 자, 4번에 부동산 등기부하고 7번에 법원 판결문 있지요. 요것은 뭡니까? 우리 소유자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니까 소유자에 관련된 자료는 뭡니까? 딱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법원의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그리고 요 4번, 7번은요. 주의할 것은 토지 표시의 자료도 돼요. 둘 다 됩니다.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다만 소유자에 관련 자료는 요거 두 개밖에 안 돼요. 소유자 관련 자료는 다른 자료 가지고 복구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복구 자료 안 되겠지요. 뭐 지적 공부, 뭐 사본이라든지,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또 뭡니까? 토지 이용, 뭐 계획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가 안 됩니다. 복구 자료 안 돼요. 자,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지적 전산 자료에 이용 나오지요. 이용 나옵니다. 이용 나오는데, 자, 요걸 하기 전에요. 자, 우리가 요거 하나 봅시다. 지적 공부 있죠. 아까 가시적 7가지 했지요. 7가지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지요. 자, 요 가시적 지정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자,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뭡니까? 영구히 보존합니다. 영구히 보존해요. 자,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자, 그리고 요 지적공부는 뭡니까? 열람 등본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지적소관청한테 해야 돼요. 소관청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있죠. 이 지적공부를 반출이 돼요? 반출이 안 돼요? 반출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거 있죠. 언제입니까? 전쟁,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반출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예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는 자, 요거에 보존 관리는 누가 하느냐?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지요. 구청장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영구히 보존하고,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 먹으면 싹 다 날아갈 수 있죠. 날아갈 수 있으니까 뭡니까? 복제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 시스템의 지적 공부에 있지요. 열람하고 등본 교부합니다. 요건 누구한테 하느냐?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세종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합니다. 읍면동 장에요. 여기 주의할 것은요. 여기 지적도나 임야도는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되고. 자, 이렇게 보시고 요거 좀 필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복구 옆에 보면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나오지요. 자,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은요. 자, 2번 한번 봐요. 중앙행정기관 심사 나오지요. 자, 읽어볼게요.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 목적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사가 먼저예요? 승인이 먼저예요? 심사가 먼저지요. 심사가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뭘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뭐를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심사 받아요. 소속기관의 장이거나 지자체 장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때는 심사 받는다 안 받는다? 심사 안 받습니다. 심사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심사 받고 난 뒤에 고의에 봐요. 1번에 승인 나오지요. 전국 단위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 받아야 되지요. 이건 셋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시도 단위는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이지요. 시군구 단위는 누구의 승인이다? 지적소관청의 승인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자, 그 밑에 3번에 보면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있죠. 자,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뭡니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고자 해요. 자, 소유자나 또 상속인도 적어 놓읍시다. 상속인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 전산 자료를 뭡니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심사 및 승인을 우리 책에도 있죠. 받지 아니할 수도 돼 있죠.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 자, 됐고. 그 밑에 이제 부동산 무슨 공부다? 종합 공부입니다. 자, 이거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지적 공부 8가지 딱 했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 등 7가지 있잖아요. 또 정보처리 시스템 8가지 있잖아. 근데 이건 다 토지에 관한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뭡니까? 토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부에다가 어떻게 돼요? 건물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뭡니까?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무슨 공부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종합 공부인데, 자,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봅시다. 저 2번에 있죠. 자, 그 구분 한번 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나옵니다. 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과 규제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요, 토지의 이용과 규제는 나오지만 참고로 뭡니까? 건물의 이용과 규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나오죠. 요 부동산 가격은 토지 가격이 있고 여기에 건물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는데 요 토지 가격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토지 가격은 실거래 가액이 아니고요. 가액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자, 개별 뭐를 말한다? 공시지가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부동산 권리. 부동산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토지 권리, 건물 권리지요. 그럼 자, 정리합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어떻게 돼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건물 가격. 토지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동산 권리 나오지요. 근데 건물의 이용과 규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안 나옵니다. 자, 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는 안 해요. 종합공부는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공부도 어떻게 돼요? 발서 뭐 싹 달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제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지적소관청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요. 아까 저기 보면 정보처리시스템 있죠. 저거 복제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요거는 뭡니까? 부동산 공부의 복제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동부 누구한테 해요?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뭡니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지요. 지적소관청 또는 뭐라고? 읍면동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에 3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렇게 보시고. 자, 옆 페이지 봅시다. 옆 페이지에 보면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나오지요. 자, 봅시다. 자, 토지의 이동이 있죠. 자, 토지의 이동입니다. 자, 토지의 이동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 있죠. 표시 뭐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지요.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그럼 토지이동 원칙이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입니다.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동이 아닌 게 있어요. 토지의 표시 아닌 거 있죠. 뭐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뀐다든지 또 토지 등급이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토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은 토지의 표시에 들어가지 않지요. 이런 것은 토지에 들어가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 등록 나오지요. 우리는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 등록은 며칠 내에 신청해야 돼요? 60일 내에 해야 돼요.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위반해도 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 좀 주의할 거 몇 개 볼게요.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소유자를 등록한다. 자, 그러면 O다, X다. X지요. 여러분 봐요. 땅을 매립해서 뭡니까? 준공했죠. 이때 소유권 취득하지요. 그 다음에 대장에 등록하잖아. 신규 등록하잖아. 등기부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습니다. 등기부를 기초로 소유자 등록한다 하면 X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등록하지요. 이해됩니까?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요. 등기 촉탁은 제외됩니다. 자, 등기 촉탁은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잠깐 맛을 보면은요.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각구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과 소유권의 변동란이 있어요. 변동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소유자가 A입니다. 자, 그런데 답을
대로 바꿨지요. 그러면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쳐요?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바뀐 대장을 놀러 보내주면 답을 대로 고치겠지요. 그러면 이게 등기 촉탁인데 신규 등록은 왜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돼요?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 대장에 등록되고 아직 등기는 안 해놨잖아요. 고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제외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신규 등록하고 좀 이따 나옵니다. 등록 전환 좀 이따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등록 전환 요건 좀 이따 할 거고 분할 있지요. 뭐 6대4 이렇게 분할할 때 안 해요. 그럼 이걸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청량하죠. 여러분 분할할 때 생각해 봐요. 6대4 눈으로 6, 4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청량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청량을 해서 있지요. 청량을 해서 청량 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자 토대로 해서 뭘 결정한다? 면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을 신청 시에는 청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근데 이걸 이유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이유하면 도로 머리 아프다 하더라고.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청량 성과도 제출한다, 안 한다. 그냥 외웁시다. 자, 다음에 자, 그 밑에 무슨 전환 나와요? 등록 전환 나오지요. 자, 이 등록 전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잠깐 등록 전환은 시험도 잘 나오고요. 내용도 좀 까다롭습니다. 자, 까다로운데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야도가 있어요. 자,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고 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돼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묘, 임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임야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나 묘지는 어디 등록하는 장부예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등록되어 있다?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자, 요걸 형질 변경합니다. 형질 변경해서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모습을 바꿔요. 여기를 대로 바꿨습니다. 그럼 대는 어디서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지요. 그러면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뭐 시키고 말소시키고 여기에 새로 등록합니다. 자, 여기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입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임야도의 소에서 데려가야 돼요. 여건 안 됩니다. 임야도 지적도의 소를 임야도에 데려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건 안 돼요. 여건 안 됩니다. 자,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할 때는 보통 어떻게 돼요? 지목 변경 수반하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만 전환됐지 소유자 표시는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지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소유자 표시는 변동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여기에 갔어요. 근데 묘지만은 뭐예요? 묘지만은 그대로입니다. 문중을시 강력히 반대하니까. 그 묘지라는 지목이 지금요, 요 하나만 보고 임야도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묘지라는 지목을 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등록해 줍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지목은 안 바뀌었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무슨 전환도 있다? 등록 전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합시다. 다음에 분할 나오지요. 자, 분할은 뭡니까?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분할 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로 할 때 뭐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등등 이거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분할 본인 자유입니다. 또 분할이 포함된 개별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다 이 본인 자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지요. 거기 의무적 분할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의무적 분할인데 의무적 분할은 뭐냐 볼게요. 자, 여기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의 일부를 이렇게 개간을 했어요. 이렇게 개간을 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그럼 이건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분할이다? 의무적 분할입니다. 그리고 의무적 분할은 며칠 내에 한다? 60일 내에 하고 그 위반에도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가 없고 의무적 분할은 과태료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적 분할할 때는 뭡니까?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으니까요.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의무적 분할 신청서와 같이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합병입니다. 여러분 합병은요.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고 합하면 되니까. 자, 근데 합병도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2번 합병에 보면 여기 의무적 합병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이에요. 자, 본인 자유인데 의무적 합병이 뭐냐 볼게요. 자, 여기에 전, 답, 대, 과수원이 있습니다. 자, 요 4개가 있죠.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됩니다. 동일 용도로 활용돼요. 그럼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도로 만든다든지 공장으로 만든다든지 하천으로 만든다든지 유지로 만든다든지 또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다 동일 용도지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대로 만든다든지 전으로 만든다든지 답으로 만든다든지 과수로 만들려고 하지요. 다 무슨 용도다? 동일 용도입니다. 자, 이 필지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데 이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 지목의 성격이 있지요. 공공재 지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지목이에요? 공공재지요.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뭡니까? 도로 만들고 공장 만들고 하천 유지 공원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공재 지목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이거는 의무적 합병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공공재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요 공장용지 요거는요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공장용지만 공공용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의무적 합병은 뭡니까? 이 필지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일 때? 공공용 지목일 때는 무슨 합병의 대상이 된다? 의무적 합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3번 있지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합병 신청할 수 없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 같은 경우. 여러분 리와 자 여기서 봐요. 예를 들어 지번 부여 지역 리동이잖아. 그럼 여기에 신림동이 있고 여기에 봉촌동이 있지요. 봉촌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개는 합병할 수 있어요. 리동이 같으니까. 요거 두 개는 합병이 안 되지요. 요거도 합병할 수 있죠. 두 개. 근데 요거는 합병이 안 되지요. 지번 부지 다르잖아요. 합병이 안 됩니다. 지목이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합병 안 되지요. 지목이 다른 경우 다 안 되고. 자, 그리고 2번 있지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관한 지역권 등기, 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 요건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요걸 하기 전에요.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에 토지가 있지요. 토지가 있을 때 여러분 토지 일부에 있지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또 지역권. 요때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성역지입니다. 우리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거지요. 자, 요역지는 토지 전부여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지요. 성역지고 됩니다. 등기돼요. 근데 요 토지 일부에 뭡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자, 이걸 기본 매수 알고 분필하기 전까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이걸요 B 토지로 합병돼야 안 돼요? 합병되지요. 합병됩니다. 토지 일부에 임차권 올 수 있고 토지 일부에 전세권 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 합병 안 되지요. 자, 요거 전부에 왔잖아요. 근데 요역지를 이렇게 합병해 놓으면 일부에밖에 못 오잖아요. 근데 요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 합병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 합병이 되지요. 일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 합병 안 되죠. 가압류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또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 합병 안 되지요. 저당권 일부에 못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지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됐지요. 이들은 합병이 되지요. 근데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 이건 합병 안 되죠. 이걸 주가적 공동 저당하지요. 그럼 이걸 외울 때 뭡니까? 어느 한 토지 양토지에 소유권과 용익적 권리와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 된다? 합병이 됩니다. 요건 창설적, 요건 추가적이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목 변경 나오지요. 여러분, 지목 변경 사유는요. 자, 지목 변경의 사유예요. 지목 변경 사유로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준공했어요. 그럼 보통 지목이 대가 될 거예요. 두 번째, 토지의 용도가 바뀌거나 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건물의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 변경이 돼요. 자, 요거 주의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있지요. 준공 전에 미리 합병해서 뭡니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지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요건 지목 변경 사유입니다. 근데 요것도 기억합시다. A라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다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우리 판례가 뭡니까? 이거 뚜렷한 없이 소관청이 거부해 버렸어요. 반려해 버렸습니다. 반려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목은 뭡니까?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반려해 버리면요, 우리 판례의 태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봤으니까 결국은 무슨 소송할 수 있다? 행정 소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좀 뒤로 넘겨 봅시다. 다음에 보면 바다로 된 토지에 무슨 말소예요? 등록 말소 나오지요.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나옵니다.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의 일부가 포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되고, 또 전부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바다가 된 부분을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지요. 자, 전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된 경우 청량하지 않지요. 청량하지 않습니다. 전부 바다는 청량할 필요 없지요. 근데 일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된 경우는 뭘 해야 돼요?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바다는요, 그 바다가 가서 뭡니까? 넓은 바다를 보고 어떻게 돼요? 호연지를 키워야 되지. 거기 가서 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바다는 돈하고 안 친하다. 자, 그러니까 수시로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바다라는 지목은 없잖아요. 근데 토지가 포락에서 하천됐지요. 하천은, 자, 하천은 등록 말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천은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하천은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럼 자, 지적 소관청이 자, 바다가 됐죠, 이 부분이. 그러면 소유자 보고 있지요. 소유자 보고 등록을 말소하라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돼요. 만약에 등록 90일 내 안 해도요, 가태료는 없습니다. 가태료는 없고 90일 내에 안 하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합니다. 직권을 말소했지요. 그럼 소유자 모르지요. 그럼 뭡니까? 이때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뭘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고, 자, 둘 다 통지해 줍니다. 밋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가 바다가 되면요,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바다가 된 깊이가 한 1cm밖에 안 되고요. 또 포크레 몇 대 갖다 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회복 등록할 수 있죠. 근데 회복 등록할 수 있는데 요 회복 등록을요, 할 수 있어요. 회복 등록을 90일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X입니다. 자,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무슨 변경 나와요? 축척 변경 나옵니다. 자, 축척 변경은 자, 봅시다. 지적도 내입니다. 틀리기 쉬워요.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도면 내에서 소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O다 X다. X입니다. 도면은 모두 포함해요. 임야도 포함하잖아.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경우에요. 그 축척 변경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축척 변경의 절차가 쫙 나오지요. 그리고 그 밑에 축척 변경 시행 공고사항 쫙 나오고 청산금 관련 사항 다 나오지요. 다 나오고 납부고지 확정고 다 나옵니다. 자, 요걸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걸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봅시다.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정리를. 자, 이게 봅시다. 우리가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자, 같아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정리하고 요걸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기에 신림동이 있습니다. 신림동이 있고,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B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A 토지의 축척이 500분의 1이고요. B 토지의 축척이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축척을 변경시켜야 되죠. 그러면 지적도 내에서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500분의 1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대축척한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했죠. 정비란 대신에 도면에 담기는 면적은 적어질 수 있다 했지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청량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청량하기 전에 있죠.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30일 내에 여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경계점 표지가 뭡니까? 이게 말뚝을 이렇게 다 박아 놓습니다. 말뚝을 이렇게 다 박아 놔요. 여기 무슨 표지다? 경계점 표지예요.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이게 지적 소관청이 설치한다 하면 그건 X입니다.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해요. 이렇게 말뚝을 다 박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500불 되니까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 측량하겠죠. 자, 새로 측량을 했을 거예요. 새로 측량해서 경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A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죠. 증가했고 B 토지는 면적이 감소했죠. 그럼 우리가 차이 면적에 대해서 뭡니까?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 무슨 금이다? 청산금이죠. 그러면 A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B는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청산금을 어떻게 정하냐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현재 집원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자, 제곱미터당 뭘 조사한다? 가격을 조사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집원별로란 말은 필지별입니다. 필지별. 그러니까 1필지 1집원이잖아. 그럼 이 땅값 정할 때 있죠. 도로가에 있는 땅값하고 산 밑에 땅값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니까 뭡니까? 필지별로 땅값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자, 축척 변경위원회에다가 이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축척 변경에서 뭡니까? 이걸 청산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해서 있지요.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자,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자, 청산금이 나왔죠. 그러면 청산금을 공고합니다. 며칠 이상 공고하느냐? 나온 것을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있죠.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 고지서와 수령 통지서를 발부해요. 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 고지서와 뭐를 발부한다? 수령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발부하고 그 다음에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있죠. 자, 받은 날부터입니다. 받은 날부터 상 6개월 내에 납부합니다. 이 법이 바뀌었어요. 6개월 내에 납부하고 자, 수령 통지 이건 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필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청산금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저게 수백 필지, 수천 필지가 되면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만약에 안 맞아 떨어지면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하느냐? 지자체가 부담하고요. 부담하고 청산금이 남으면은 뭡니까? 지자체에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고 됐죠. 자, 됐고 그리고 여러분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뭡니까? 5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2억밖에 못 받고 나는 7억을 낸다 생각하는데 10억을 내라 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요 납부고지 수령 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한테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합니다. 자,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한테 이의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 이의 신청 받았죠. 요걸 축적변경에 보내줘요.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해서 1개월 내에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어느 변경위원회에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심의 의결합니다. 됐죠? 됐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축적변경 하면은요 돈이 개입되잖아. 돈이 개입되면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절차를 어떻게 까다롭냐 한번 봅시다.
축적변경 할 때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상한다? 20일 상합니다. 자, 축척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상한다? 20일 상해요. 자,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했죠. 지급했을 때 뭘 하냐? 축척 변경 확정 공고합니다. 그러면 요 확정 공고일에 있죠. 공고일에 경계나 좌표나 면적이 정해집니다. 면적이 정해져요. 그럼 여기 뭡니까? 토지 이동이잖아. 그럼 토지 이동에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놓고 어떻게 돼요? 자, 요걸 가지고 택시 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되면 맨 마지막은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등기부 고쳐야 되겠죠. 그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축척변경의 이제 절차지요. 절차고. 책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도표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승인 가는 거 있죠. 승인에 보면 도표에 1번에 시도자 대도시 승인 받아야 나가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2번에 봐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축척변경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 승인 없이 축척변경이 가능하다 해놓고 기억니은 돼 있죠. 자, 요 기억니은 맨 밑에 줄을 밑줄 치고요. 요건 묶어놓고 요건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자,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새로 정한다. 적어놔요.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자, 거기에 기억에 보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대 가깝던데 축척변경이 하는 경우 돼 있죠. 자, 여기 무슨 말이냐 볼게요. 다시 기억에 보면 자, 절차를 지금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돼서 축척변경이 하는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여기에 A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B 지적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유자 갑입니다. 자, 여기에 100제곱미터고 면적이 110제곱미터고 집원은 346이고 여기는 346의 1이고 또 면적은 면적했고 그 다음에 축척은 500분의 1이고 여기는 1000분의 1이에요. 자, 이걸요. 이 상태에서 뭡니까? 이 갑이 B 지적도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요거 축척을 500분의 1로 고치겠죠. 그럼 세로 청량해서 경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축척이 다 같으니 합병하겠죠. 이 B 합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축척은 500분의 1이고 경계도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지번도 기존의 것을 346 사용하지요. 근데 면적만 뭐 해야 돼요? 새로 정합니다. 면적만. 자, 이런 것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 보면, 그 축척변경 신청, 그건 받고, 2번에 보면 축척변경 시행 공고 등 나오지요. 자,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는데, 요 공고사항이 있지요. 축척변경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청산방법,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소유자 협조 등 요거는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놔봐요. 요거는 시행공고사항입니다. 자, 무슨 공고사항? 시행공고사항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2번, 3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번 한번 봅시다. 청산 관련되어 있죠. 자, 차이 면적에 대해서 청산하라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1번의 두 번째 줄을 봐요. 다음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청산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필지별 정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이 있죠.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후의 면적이 100.01제곱미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같지요. 이때는 뭡니까? 청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하라 하면 어떻게 돼? 청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면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에 서면 제출했죠. 자, 축척변경하는 지역에 뭡니까? 리와 동장이 와서 있지요. 축척변경하면 우리 지역의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말자라고 뭡니까? 서면으로 다 제출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땅이 늘어나든지 줄어든지 청산금 문제는 이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때는 청산금을 산출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청산할 때는 자, 요거도 시험 잘 나오지요. 지적소관청이 무슨 공고를 현재 시행공고를 현재 지번별 재검매 금액 조사 축척변경에 제출하지요. 요걸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잘 나오지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는 시행공고를 현재 지번별 재검매 금액을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완료를 현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 틀렸죠. 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시고요. 청산공고는 15일 이상이고 5번에 보면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고 남는 것은 또 누구의 수입을 한다? 지자체에 수입을 하지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 또 진짜 넘겨봅시다. 자, 청산금에 뭡니까? 납부 고지 다 6개월이죠. 납부도 뭡니까? 고지를 받으면부터 6개월내 납부하고 수령 통지는 받은 날이 아니에요. 수령 통지는 한 날로부터입니다. 그 한 날 있죠, 한 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한 날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4번에 보면 행방불명의 받기를 거부할 때는 뭡니까? 청산을 공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5번에 기간 내에 청산을 이의신청하지 않고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뭐예요? 지방세 천하비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축척변경 확정 공고하지요. 자, 4번 읽어볼게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 공고해야 되지요. 확정 공고했을 때는 뭡니까? 확정 공고 대상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고 자, 확정 공고의 토지등록을 보지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은 등기를 고쳐야 되지요. 그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지요.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